월 200만 원. 이 돈으로 은퇴 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평범한 50대 가장이 이 아니란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지 그 처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려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또 남편은 묵묵히 가정을 위해 헌신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58세 김진섭 부장 역시 그랬습니다.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서운함보다는 시원함이 앞섰습니다. 이제 퇴직금과 그간 부어온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은퇴 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진섭 부장 역시 그랬습니다.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몇 년 뒤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손에 쥔 월 200만 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은퇴 후 최소 생활비 2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적정 생활비라는 336만 원은 그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은퇴 전문가는 월 150만 원 수준의 생활을 두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만 있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진섭 부장은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그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소득. 이걸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무려 2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내 몫이라고? 그 시절은 이제 끝났구나. 월 200만 원에서 25만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니 실제 손에 쥔 돈은 150만 원 남짓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은퇴자의 고백처럼 통계에는 결코 잡히지 않는 돈들이 있습니다. 조카의 결혼식 축의금, 오랜 지인의 부친상 조의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100일 선물. 이런 경조사비는 그의 계획에 없던 지출이었지만 평생 지켜온 체면과 관계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이 두려워졌습니다.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오면 밥값 걱정에 핑계를 대고 피하기 일쑤였고 친구들과의 등산 후 막걸리 한잔 하자는 약속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찾아온다는 5대 빈곤 중 하나인 관계의 빈곤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을 낳고 그 고립감은 다시 삶의 의미를 앗아가는 허무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진섭 부장은 돈과 함께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와 자기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김진섭 부장이 놓친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소득 크레바스의 함정이었습니다. 관련 조사를 보면 중장년의 희망퇴직 연령은 평균 69세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50대 초중반의 회사를 떠납니다. 김 부장처럼 50대 후반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거대한 소득의 절벽, 즉 소득 크레바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퇴직금으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퇴직금은 이 공백기를 메우는 땜질용 자금이 아니라 남은 30년, 40년의 노후 전체를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은 이 소득 절벽의 깊이와 추이를 너무 얕봤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병원비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의 모든 계획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김 부장의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낸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의 직장 동료였던 57세 박상현 차장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퇴직의 쓴맛을 느낄 새도 없이 곧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 100만 원 남짓의 적은 돈이었지만 이 선택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일의 빈곤과 의미의 빈곤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즉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장 목돈을 손에 쥐는 기쁨은 없었지만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절감하며 노후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그는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1년에 7.2%씩 5년 뒤에는 무려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 것입니다. 박상현 차장의 선택은 화려하진 않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며 돈을 넘어선 삶의 가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진섭 부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김 부장 방지 5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진짜 은퇴 생활비를 계산하십시오. 정부가 발표하는 적정 생활비 336만 원. 같은 통계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식비, 주거비는 물론이고 경조사비, 자녀 용돈, 의료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가 입자, 건강보험료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월 지출 예산을 지금 당장 종이에 적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소득 크레바스를 건널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십시오.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절벽을 퇴직금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퇴직 5년 전, 10년 전부터 제2의 소득을 만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하나를 따거나 재취업 교육을 받거나 작은 소일거리라도 찾아 일자리 부족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잠자고 있는 당신의 퇴직연금을 깨우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떤 상품에 투자되어 얼마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잘 모르겠다면 최소한 디폴트 옵션 제도라도 활용해 방치된 당신의 노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십시오. 지금의 1% 수익률 차이가 20년 뒤에는 당신의 노후 품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당장의 현금 흐름이 두렵다고 섣불리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평생 후회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가 영구적으로 깎인 연금을 평생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어려움은 다른 소득으로 버티고 연기연금을 통해 평생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돈보다 중요할 수 있는 4대 빈곤을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의 빈곤을 작은 소일거리로, 일의 빈곤을 오랜 친구나 동호회 활동으로, 관계의 빈곤을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의미의 빈곤을 막을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노후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사막처럼 황량할 수 있습니다. 김진섭 부장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절박한 경고등입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인생 후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막연한 기대로 그 휘슬 소리를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우리를 김진섭 부장의 후회와 눈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큰 지혜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